네, 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여러분, 사업계획서 작성 생각보다 막막하셨죠? 사업계획서 작성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히 새로 나온 사업계획서 양식을 훑고 스토리텔링과 약간의 작성 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곧 사업계획서 함께 쓰기 샘플 영상도 업로드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스토리텔링 자체를 어려워하시는데 나의 사업을 흐름 따라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쉬울 거예요. 일반적으로 요즘 양식은 PSST 요 흐름을 따르는데 우리가 어릴 때 배웠었던 6화 원칙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PSST는 Why, What, How, Who 요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Why는 뭐죠? 문제인식, 배경, 내가 도대체 왜 이 창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그 단계고요. What 파트에서는 그동안 내가 무엇을 준비했는가, 그리고 내가 준비한 거에 대한 차별점은 뭐야,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How,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 건데, 시장 진입은 어떠한 전략으로 할 건데, 너의 사업의 로드맵을 알려줘. 여기까지가 이제 How 파트죠. 마지막으로 Who, 너네가 이 가능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 결국은 사업계획서 작성도 내가 준비한 어떤 사업을 질문에 맞게 차곡차곡 답변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의 선정인데요. 사업계획서를 보기 전에 여기 먼저 짧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처음부터 너무 거창한 사업을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무슨 사업하면 엄청 거창한 걸 생각을 하는데 아직 예비 창업자 레벨인데 엄청나게 거창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눈높이를 맞추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좋죠. 초기에 내가 속한 어떤 시장에서 이런 문제를 발견했는데 마침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역량 또는 인프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어. 자, 그런데 단순 자영업 구조가 아니라 상한선이 열려있는,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이야. 사실 이 정도의 아이템이면 충분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초기 사업 모델이 시장에 자리 잡으면 나는 어떠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진입 장벽을 높일 거야. 이렇게 작성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하죠. 근데 이 얘기는 지원 사업 쓰시려는 분들 뿐만 아니라 사업 전체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지금 너무 거창하게 아이디어를 작성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약간의 순서만 바꿔주시면 조금 깔끔하게 스토리텔링이 될 겁니다. 먼저 2024년 사업계획서 양식도 막 크게 다르진 않아요. 조금 일부분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런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떤 정답은 없지만 어느 정도의 정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내려보면 1-1 창업 아이템의 배경 및 필요성, 여기 파트가 나오죠. 사실 여기는 뭐 크게 바뀌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 문항에서는 정보도 답답했는지 엄청 세세하게 가이드를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외부적 동기 먼저 보면은 요거는 그냥 3가지 플로우로 작성해 주시면 조금 편할 거예요. 예를 들면 시장에서 발견한 어떤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 그리고 그 문제점이 속해 있는 어떤 시장 동향, 뭐 성장세가 있을 수도 있고 기회가 많을 수도 있고, 이렇게 외부적 동기를 작성하고 나시면 자연스럽게 내부적인 동기로 넘어올 수 있겠죠. 자, 내부적인 동기를 작성하는 방법은 막연한 아이디어보다는 적어도 내 환경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사업 자체만 보면 그런 제약을 둘 필요는 없지만 사업계획서 작성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팀 역량,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생각보다 나의 히스토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나랑 상관없는 뜬금없는 아이디어를 고른다면 이 스토리를 풀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부적인 동기가 등장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떠한 일상에서의 계기도 좋지만 실제로 내가 업계에서 종사하면서 느낀 불편점이 가장 와닿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내가 IT 회사를 다니면서 이러한 불편점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뭐 운송업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주시는 그런 곳이죠.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내부적인 동기가 충분하지 않은 사업 아이디어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첫 번째, 이 관련된 팀원을 영입을 해야겠죠. 두 번째는 사실 이 아이디어 단계에서 바로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기보다는 충분히 시장 검증이나 어떤 실전 창업 교육, 이런 것들을 먼저 듣고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요 문제점과 해결 방안 필요성 부분에서 정리를 한번 하고 외부적, 내부적인 동기를 엮어주면서 그래서 나는 이러한 방향으로 한번 해결해 볼 거야.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 창업 아이템의 목표 시장. 사실 요거는 시장 분석을 한번 해보라는 건데 옛날에는 요 항목이 3번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1번에 있는 게 조금 흐름상 더 자연스럽긴 하죠. 자, 그래서 시장 규모를 추산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탐샘솜 요 방법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그래서 국내 전체 뷰티 시장이
TAM 전체 시장이 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나는 립 제품을 팔 거야. 그러면은 SAM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이 전체 시장은 예비 창업 레벨에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몇 조 원, 100억이 건 크게 와닿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너무 작은 시장만 아니면 되고,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SOM, 요게 가장 중요한데, 이 단계에서 페르소나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즉 메인 타겟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 페르소나가 20대 여성 직장인이야. 이렇게 잡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의 이제 시장 점유율과 목표 점유율 요거를 좀 달성해서 SOM을 작성해주면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전체 뷰티 시장 중에 립 시장이 조사 결과 약 6,2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 페르소나의 비율은 약 320만 명이죠. 이 중에서 목표 점유율 3%를 곱한다면 대략 55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SOM 이쪽 수익 시장은 크지 않아도 괜찮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비 창업 단계에서 이 SOM은 몇십억 대가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요. 자, 더 좋은 거는 이 목표 점유율에 대한 근거인데, 이 목표 점유율에 대한 근거를 내가 실제로 시장 조사를 통해 얻어낸 데이터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자, 그리고 2-1을 보면 창업 아이템의 현황, 준비 정도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본 사업에 신청하기 이전까지의 기획, 추진한 경과, 이력을 작성하려고 해요. 그리고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나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으니까 이거 할래. 이런 형태가 아니라 나 이미 사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침 지원 사업이 떴으니까 나는 지원하는 거야. 이러한 느낌으로 가셔야죠. 그래서 내 사업이 만약에 기술 기반의 프로젝트다 하면은 그에 관련한 연구 결과 이런 게 있어야 될 거고, 내 사업이 이제 유저들을 모아서 확장하는 그런 플랫폼 사업이다 하면은 어떤 유의미한 유저들의 반응이 미리 있어야겠죠. 아니면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 거야.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한 어떤 평가, 아니면 적어도 고객의 의향 이런 것들은 준비해 놨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태까지 준비한 거를 정량적으로 그리고 정성적으로 적으라고 하니까, 뭐 정량적인 데이터는 내가 실제 시장 검증 조사를 하면서 얻은 그런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되겠고, 정성적인 것들은 이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했었던 유의미한 시도, 뭐 예를 들면 경진대회에 입상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2-1이 사실 가장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이 아이디어를 생각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오랫동안 이 아이디어를 준비해 오신 분들께서는 생각보다 2-1에 쓸 내용이 많아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2-1을 보면은 어떤 문제점 개선점에 대해 핵심 기능, 성능, 디자인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란과, 그리고 차별성 이런 것들을 작성하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 파트에서도 결국 what 파트긴 한데 조금 더 디테일한 what을 묻는 파트예요.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뭐 IT 같은 경우는 어떤 목업이나 설계도 화면 등을 가져오시면 되고,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떤 설명의 도면, 그 외에 무형의 서비스인 경우는 어떤 내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행을 했었다, 이런 것들을 뭐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기존 시장 내 경쟁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차별성, 이런 것들은 뭐 그런 것들, 이제 경쟁사 분석표 이런 것들을 가져오시면 조금 더 작성하기 쉬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저는 마켓오라는 그런 과자 브랜드가 생각이 나는데, 이때는 뭐 가격은 고가지만 좀 우리는 고영양, 좀 몸에 좋은 그런 고급 웰빙 식품이야, 이렇게 포지셔닝을 다른 경쟁사와 차별화되면서 시장 진입을 했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가격이나 품질 아니면 어떤 차별성 이런 것들을 기업들을 쭉 늘어뜨려 놓고, 그래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조금 더 우위에 있어, 역량이 있어, 이런 것들을 좀 차별화된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하우 파트에 가면은 드디어 비즈니스 모델이 나왔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서 돈을 벌 건데? 이런 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수익 모델이 포함된 비즈니스 모델을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수익 모델이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죠. 뭐 제품 판매, 그리고 아니면 사용 기반의 서비스, 구독 서비스, 수수료, 뭐 아니면 대행, 이런 것들이 뭐 있겠죠. 이 중에서 우리 사업과 잘 어울리는 수익 모델을 하나 선정을 하고, 그 수익 모델이 발생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들을 양옆에 적어주시면 그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 됩니다. 뭐 아까 예시를 들었던 마케도의 예시로 들면 단순히 수익 모델은 판매죠.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데, 여기서 좌측의 이해관계자는 우리한테 어떻게 공급을 해주느냐, 원재료 납품은 어디서 받고 어떤
어떤 공장에서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우측에는 어떤 채널, 뭐 백화점이나 마트나 아니면 온라인일 수도 있죠. 어떤 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제품이 고객한테 맞닿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하는 게 비즈니스 모델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도식화하는 게 가장 깔끔하게 작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작성하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한번 이렇게 작성해 보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3-2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추진 전략, 여기인데 생각보다 물어보는 게 많습니다. 자, 어차피 3-3에서 두 개 항목을 다시 물어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2에서는 도대체 시장 진입을 어떻게 할 건데,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시장 진입 방법은 사실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게 가장 편하긴 해요. 대표적으로 뭐 수압 분석을 통해서 발생하는 어떤 ST 전략, 아니면 아까 조금 라이트하게 알아봤던 STP 전략, 이렇게 시장 진입을 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NABC 전략이란 게 있는데, 니즈, 필요성, 그리고 어프로치, 접근 방식, 베네핏, 어떠한 이점이 있고, 그리고 컴페티션, 마지막으로 경쟁 우위는 어떻게 잡을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법을 통해서 이거를 작성하시면 솔직히 조금은 깔끔하게 작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추진 전략 파트는 이제 사업계획서 함께 쓰기 샘플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3이 나왔죠. 여기 파트는 사실 어느 정도 이 표를 주고 채우라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사업 전체 로드맵 아까 나왔죠? 정말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적으시면 되죠. 뭐 5개년, 10개년일 수도 있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뭐 3개년 내외의 로드맵을 그리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좀 작성하려고 해도 이 표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는 게 가장 뭐 빠르겠죠? 그리고 두 번째 3-3-2는 협약기간 내, 즉 1년 정도의 어떤 목표를 적을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MVP 프로덕트 개발을 하나 하겠다, 조금 더 잘하시는 분은 운영까지, 고객 확보까지 하겠다, 뭐 제품 판매라면 어느 정도의 제품 판매를 어떤 판로를 개척해서 하겠다, 이 정도의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 집행 계획은 뭐 1억 원 한도로 작성을 하기로 하는데 보통 6-7천만 원 정도의 기준으로 작성하는 게 조금 깔끔해요. 그리고 뭐 인건비, 외주 용역비, 이게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게 되고, 이때 이 산출 근거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신뢰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외주 용역을 줄 거면 어디랑 어떻게 개발할 거고, 견적을 받았다, 인건비는 어떠한 직무의 사람을 몇 달 동안 얼마의 급여로 채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 3-4 파트는 이 자금 조달, 사실 정부 지원 사업만으로 창업하는 건 다소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자금 조달할 건데, 뭐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모아놓은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캐시카우를 갖고 있을 수도 있죠. 그거를 조금 자세히 적어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 파트죠. 도대체 누가 할 건데. 그래서 위에서 설명한 것들을 다 수행할, 그리고 실현시킬 역량이 있냐, 이런 질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대표자인 내가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 역량이 있는지 체크해야겠죠. 그리고 있는 게 가장 베스트고,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팀원 중에서는 반드시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은 결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프로덕트를 만들어줄 어떤 팀이나 마케팅을 해줄 어떤 파트너사에 대한 정보를 적어두시면 확실히 신뢰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막 엄청 억지로 작성하려 하지 말고, 실제 내가 어느 정도 사업을 했다면 그 필드에서 알게 된 어떤 파트너사를 좀 자연스럽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항목은 생각보다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게 환경이나 사회적인 어떤 기업들은 여기 파트에서 적어주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으셨던 분들은 사실 뭐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들겠다, 투명하게 경영하겠다, 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너무 오랜 시간 쓰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2024년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를 한번 훑어봤는데, 뭐 작년과 조금 바뀐 부분은 뭐 3번 정도인데 크게 뭐 준비하시는데 무리는 없어질 것 같아요. 이제 곧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샘플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그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